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효율적 시장과 정보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효율적 시장이죠. 이 효율적 시장은 이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 이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면은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효율적 시장에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 자, 우선은 이 과거의 정보인데, 이 과거의 정보,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 또는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얘기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데, 자, 이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을 의미하는데, 자, 이 과거의 역사적 가격에 반영된 모든 정보, 이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자,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이 총수입, 이 가격에 이 거래량을 곱하면 총수입인데, 이 총수입과 총비용을 비교했을 때 총수입이 크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정상 이윤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가 바로 정상 이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은, 또 뭐를 통해서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가 아닌 우수한 정보,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가 아닌 우수한 정보, 그러면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의 우수한 정보는 현재 정보와 미래의 정보인데, 이러한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를 하면은,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를 한다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현재의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또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미래의 정보,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하죠. 자,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더해준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죠.
자, 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공표된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A라는 회사가 사업 계획, 영업 계획 등을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 발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 기본적 분석인데,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은 이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우수한 정보, 이 미래에 공개되지 않은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입니다.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정, 어떤 가정? 완전한 정보, 시장의 모든 우리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죠.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우리는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 어떠한 정보, 시장 내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강성 효율적 시장 내 투자자들은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한데, 자, 강성 효율적 시장 내의 투자자들은 결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 약성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 우리 관련해서 우리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13회 시험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고 10회 시험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11회 시험은 또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물었죠. 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이나 이 주식 시장은 무슨까지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을 말하죠.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우리가 다를 수 있고, 효율적 시장의 정도도 나라마다 우리가 다를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높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우리가 낮게 나타나죠. 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5페이지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1번 개념 맞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 하면은 정상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자,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 내 투자자들은 시장 내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3번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하며 하니까 틀렸죠.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다니까 틀렸어요.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번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의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죠.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초과 이윤이 얻기가 쉽다니까 틀린 지문. 자, 그리고 4번 중강성, 우리가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시장으로까지는 맞았죠. 이 공표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투자 분석을 하면은 초과이익을 얻기가 쉽다. 여러분,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은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86페이지로 오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인데, 자, 이 할당적 효율성을 개념을 보면은,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리는 임대료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익률. 자,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의 이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죠. 자본 시장에서의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인데, 이때 이 수익률이 높았다. 여러분, 자본 시장에서의 이제 수익률이 3%다.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3%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익률이 높았다. 몇 프로다? 7%다.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자금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는 자금이 이동을 하죠. 자금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에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을 하죠. 자,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 임대료 수익률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자, 수익률 계산할 때는 분모는 총 투자한 금액 가격을 의미하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 값 수익률은 하락하죠. 자, 임대료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부동산 가격이 1억이면 10%인데, 부동산 가격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면은 수익률은 1,000만 원일 때 5%로 하락을 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료 수익률 7%가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 언제까지? 이 7%가 점점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바로 자본시장의 수익률 3%와 임대료 수익률 3% 이렇게 서로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합니다.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어디가 높다, 여기가 높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 수익률이 1%다.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3% 이렇게 높을 때는 또 자금이 이동을 하겠죠. 어떻게 이동한다?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점점 또 줄어들죠.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면 임대료 수익률은 또 어떻게 변하느냐? 자,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순수익가의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전체값 수익률은 높아지죠. 수익률이 1%에서 상승을 하는데, 언제까지? 수익률은 1%에서 상승하는데 자본시장의 수익률 3% 같을 때까지 상승하죠. 자, 그래서 어느 경우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 수익률 3%와 자본시장의 수익률 3%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서로 같게 될 때 우리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 이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균형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 자금 이동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없는 겁니다. 자금 이동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균형인데, 이 균형 상태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할당적 효율성이다. 할당적 효율성,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죠. 그럼 이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또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 이 임대료 수익률과 다른 자본시장에서 다른 투자 대안에 투자했을 경우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서로 이렇게 같도록 자금이 균형 있게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라고 했죠.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자, 이 포함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된다. 이 말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맞는 지문. 왜냐? 요걸 A, 요걸 B라 보면 A는 B다가 참이다. 자, A는 이 B다라는 문장이 맞는 문장, 참이 되려면은 A가 B 안에 포함이 되면 돼요. A가 B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A는 B다라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서 그렇지,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이 지문은 틀렸다. 왜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빨간 부분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 빨간 부분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렸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초과 이윤이 1억 원이다. 그럼 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원이다. 서로 같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22회 시험 정답지문으로 출제했었죠.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이 독점 시장에서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발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즉,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리고 그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부동산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독점적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 지문을 달리 쓴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기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될 수도 없다는 내용이죠. 뭐라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될 수도 없다는 거. 자, 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이 우리가 6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분석을 볼까요? 자, 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볼까요? 갑이 일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 확률이 있다고 하자 현재의 상태는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전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가령 공장의 이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1년 후라고 한다면 1년 후, 밑줄 1년 후입니다. 자, 이전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각각 반반, 각각 반반이라는 것은 50%입니다. 50%로 갈 때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6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투자자들의 이 매수 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매도 가격은 각각 얼마가 될 것인가? 단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자, 그러면 이 얘기죠. 자, 공장이 이전될지 이전되지 않을지 잘 모른다. 이걸 뭐죠? 불확실성 하에서 따지는 거죠. 자, 공장이 1년 후에 이전될지 이전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지금 1년 후죠. 1년 후에 예상되는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 토지 가격은, 자, 공장이 이전된다고 했을 때 얼마? 8,800만 원. 자, 공장이 이전됐을 경우에 토지 가치는 8,800만 원인데 확률, 공장이 이전될 확률은 50%고, 그러면 공장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토지 가격은 6,600만 원인데 이전되지 않을 확률도 몇 프로? 50%. 이전될 확률과 이전되지 않을 확률은 각각 50% 반반이죠. 자, 이걸 더해주면은 1년 후에 공장이 이전될지 이전이 안 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즉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죠. 자, 그럼 얼마죠? 4,400이죠. 3,300 더해주니까 7,700입니다. 자, 그러면은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이죠.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 이것은 바로 뭐가 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 가치잖아요. 자, 이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고쳐야겠죠. 자, 이 미래 가치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이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냐? 10%. 0.1이죠. 0.1 때 1년 후일 때는 1승, 2년 후일 때는 제곱 들어가면 돼. 1년 후니까 1승. 할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7,700만 원을 1.1로 나누죠. 1.1로 나누니까 얼마죠?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토지 소유자들은 현재의 가치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7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토지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7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확실성하가 있죠. 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자, 그럼 이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우리가 예상되는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어떻게 돼요? 8천, 공장이 들어섰을 때 토지 가격은 8천만 원인데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이죠. 100%.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6,600만 원인데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확실히 들어선다는 게 100%니까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0%지. 이걸 더해주니까 얼마 나오죠? 8,800만 원이 나오죠. 0은 곱하나 0이니까. 자, 그러면은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 가치인데 이걸 또 현재의 가치로 또 할인을 해야겠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는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8,800만 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8,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10%, 0.1이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 0.1, 10%고 1년 후니까 1승이죠. 그럼 8,800만 원을 1.1로 나눠주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확실성 하에 있어서의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의 현재 가치는 8천만 원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 정보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줄여서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뭐를 빼죠? 불확실성. 이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이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뺀 게 바로 정보의 현재 가치다.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빼는데, 확실성의 현재 가치가 8천만 원이고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가 7천만 원이라면은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뺀 이 1,000만 원이 정보의 가치가 됩니다. 자, 이 정보의 가치를 또 구하는 문제, 2년 전 25회 시험 또 계산 문제 또 출제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000만 원이다. 자,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도 1,000만 원이다. 이게 서로 두 개가 같다면은 우수한 정보로 인해서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죠. 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을 때 이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비용이 서로 이렇게 같다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시장에서 과소평가된 부동산이나 과대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 만약에 정보 가치가 크다.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이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600만 원이면 400만 원에 뭐가 발생해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뺀 이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이 뭐 한다? 존재하죠. 자,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은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이때를 뭐라고 해요?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이 존재했을 때 투자자들은 우리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란 말 써요. 투자자들은 시장을 패배시킨다. Defeat the market. 시장을 패배시킨다라는 말 사용을 해요. 시장을 패배시킨다. 즉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게 핵심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밑에 4번 문제는 지금 설명한 예를 가지고 이런 형태 설명한 그 4번 문제는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50%인데 예제 문제는 뭐죠? 이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 40%죠. 그럼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 40%인데 개발 가능성 40%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60%죠. 0.4, 0.6으로 나누어서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해보셔야 여러분이 실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은 이 정보가치 계산과 관련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 전반적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입지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